네, 여보세요? 예, 이렇게 2부로 넘어갑니다. 예고한 대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시며 시국회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태호 처장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태호입니다. 네, 시국회의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어떤 약자죠 이게? 정식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국회의입니다. 예, 국정원, 약자에서 그냥 시국회의라고. 대선 조작? 대선 조작이 아니고요. 예.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국회의.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국회의.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선을 개입하고 정치공작을 했다. 네.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 시민들이 모였다. 그래서 시국회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288개 단체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역에도 지역마다 지금 시국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 쪽에도 기독교 그리고 이제 카톨릭은 미사 같은 것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대학생들도 지금 시국회의를 꾸려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게 시국회의가 하나의 조직은 아니고 시국회의란 이름의 여러 자율적인 단체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이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고 있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우병 대책위원회 때보다 오히려 더 폭이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시위 규모로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같이 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이게 지역이나 종교계나 이렇게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면 광우병 대책 당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국회의가 언제 발족을 했나요? 지난 6월 27일이었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5월 달에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부터 여러 군데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아주 드물게 시국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에 자극을 받기도 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소고발을 진행해오던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시국회의가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무렵부터 처음으로 촛불이 이렇게 밝혀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6월 28일이 자발적인 촛불도 그 이전에 6월 내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의 대학 시국회의나 이런 시국선언 같은 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촛불이라든가 작은 규모의 집회들이 늘 청계광장 인근에서 있었고요. 하지만 전체가 모여서 시국선언을 하고 지금 주말마다 하는 큰 시국 집회, 촛불 집회를 하게 된 것은 6월 28일이 첫 번째라고 하십니다. 참 공교롭네요. 1987년에 시민들의 그런 항쟁, 저항에 의해서 호원을 철폐하라는 요구에 답한 게 바로 6.29 선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거였는데. 그런 면도 있군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넘었고요. 그리고 취임한 지도 4개월이 훨씬 넘은 그 시점에서 바로 국정원의 그 선거 개입에 대해서 물론 알고 있었고 의심은 했었습니다만 사실 몇 달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문제 제기가 전면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매주 커다란 집회를 갖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일 주체들이 좀 바뀌어가면서 촛불은 계속 청계광장에서 들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는지 시국화의 대변인으로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고 추세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여태까지? 제가 6월 28일 첫 시국회의가 촛불을 들 때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미 국정원 수사 결과가 검찰로부터 밝혀지고 하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든가 김용판 서울청장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제 분노하고 있던 차에 현 국정원장인
남재진 국정원장이 이른바 NLL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네. 사람들이 현 국정원장조차도 이 문제를 반성하거나 개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그걸 덮으려고 하고 나아가서 지금도 정치 공작을 하고 있구나. 네네. 이런 분노가 일었었죠. 그래서 6월 28일 촛불 집회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거운 열기 속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촛불 집회는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기도 했죠. 예, 예. 물론 6월 28일 때는 이미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라기 때문에 정부는 국정조사를 한다고는 밝힌 상태였습니다. 예, 여야가 예, 합의해서. 그렇지만 진짜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강력한 의사표시로서 첫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8월 말이 될 때까지 국정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일정 자체가 합의 안 됐고 그 다음에는 현 국정원장이 나와서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그 뒤에는 주요 참고인들이나 증인들이 안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예, 예. 또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촛불 집회에 모이는 인원수라든가 열기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뜨거워졌고요. 네네. 특히 갈수록 현 국정원장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요지부동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촉구하고 예.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의지들이 강화됐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이 굉장히 몰리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계속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네. 특별검사를 통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국정원은 이런 게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공안 사건 하나를 국민들에게 던졌죠. 이것도 그 방법이나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것이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촛불이 죽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31일, 9월 7일 저희가 모여서 집회를 해봤습니다마는 여전히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들에게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네. 나아가서 오히려 지금까지는 좀 지켜보던 종교계들, 특히 카톨릭, 그리고 또 교수 사회 뭐 이런 데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이 계속돼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네네. 앞으로 촛불 집회는 계속 타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촛불 집회에 나갔었습니다만 특히 노래도 하셨죠. 예. 지지난주는 비가 와갖고 처음에 예. 긴장했었죠. 소나기가 엄청 쏟아졌는데 네. 시민들이 움직이질 않고 네. 많이 모였어요. 네. 사실은 그 전 집회보다 더 많이 모였는데 언론은 그 전보다 적어졌다라고 보도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좀 왠지 그 사건이 터졌으니까 적어졌어야 됐을 것 같다라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거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국정조사 끝난 이후에 촛불 집회 인원수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그날도 민주당 집회가 있었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모두 빠져나왔어요. 그날 뭐 네네. 비도 오고 그랬으니까 다 빠져나갔는데 그 자리를 오히려 시민들이 더 채워주시고 비가 와서 쏟아져갖고 가신 분도 계셨는데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하철 타고 모이는 것을 제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봤습니다. 다른 데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네. 빨리 이동을 했는데 근데 그때 비 올 때 네. 노래를 불러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집 가수가 남의 노래만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청계광장에 갔었는데 사실은 시청광장에 비해서 서울역 광장이나 청계광장이 사람들 모이기가 또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좀 본 느낌은 사람이 줄진 않았는데 더 늘어야 되는데 느는 것 같지 않다. 많이 느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건 저희도 좀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매주 촛불 집회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지치고 또 반복되고 해서
지금은 사실은 대검 국정원 사건 특검 서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사실 집중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네. 집중하는 날이 사실은 9월 13일 범국민 행동의 날입니다. 아,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미 9월 들어서기도 전에 8월 달부터 계속해서 홍보해 오고 저희가 제안해 왔던 건데 9월 13일 날 이제 정기국회도 개원됐고 했는데 다 함께 모여보자. 네. 그래서 정말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자 하는 날이 9월 13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때 저희는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저희와 같이 해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추석 바로 전주 며칠 전인데 그 뭐 공안 사건은 공안 사건이고 그건 뭐 법적으로 가리고 되고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건데 국정원 사건이야말로 어디 모여갖고는 모의 수준이 아닌 직접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예. 그것도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사실 심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용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상대로 비정규적인 군사작전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국민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떤 공안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대로 갈 수 없다. 또 국정원이 이것을 가지고 핑계대면서 자기 개혁이나 책임자 처벌을 안 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맞아요. 예. 것이라고 봅니다. 뭐 대북 심리전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스피커를 휴전선 북쪽으로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B라도 북쪽으로 뿌려야지 왜 남쪽에다 뿌리냐 이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곧 국가가 아니잖아요. 정부는 그렇죠. 국가는 우리 국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국가를 그리고 저희가 주권자니까요. 근데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자신을 일하라고 시킨 주권자인 국민을 공격한 거죠. 네.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다음으로 얘기할 텐데, 일단 청취자, 우린 조합원이라고 합니다만, 텐트메이커님의 의견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촛불 집회 91% 참석. 그러니까 10일에, 여태까지 지난주까지 10일에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번을 참석했대요. 와. 예. 보통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습니다. 네. 초동생 아들과 참석 중 국정원 대선부정 내란죄 엄벌하라. 이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헌법하게 국기문란 지속하는 국정원 경찰 새누리 청와대 처벌하라. 박근혜 결단하라. 엄벌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야해야. 와, 박근혜 5천만 명 살해한 스탈린 딸벌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새누리당 국정조사에서 미친 짓 국민 분노 폭발. 윤상현 권성동 김태흠 김진태 용서 불가. 뭐 이런 좀 센 표현을 하셨는데요. 자, 이런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장님, 음악을 하나 듣고서 좀 다른 얘기 좀 넘어가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태호 사무처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올리비아라고 하는 일본 가수군요. Fall in Love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냥 뭐 가사 내용을 음미하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Fall in Love라는 제목만으로도 통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태호 처장님. 예. 네. 이 인간 백정 저희 닉네임들이 좀 특이해요. 인간 백정이라는 분인데 전국 각지에서 집회가 일어나는데 통합본부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이 통합본부가 지금 이 시국회의죠? 예, 그렇게 하지만 본부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고 지역별로도 그 자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연석회의라는 형태로 일종의 조율을 위한 그리고 토론을 위한 기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회의죠. 그러니까 시국회의에 시국회의를 두고는 있습니다. 역시. 하지만 아주 이게 본부처럼
수직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국정원의 정치 개입, 공작,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각계각층, 종교계, 학생, 교수님,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개별 촛불 시민들이 나선 것이지, 누구처럼 동원하자 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알바비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예, 저희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예. 저희 촛불 집회하면 반대편에서 보수단체들 집회하시지 않습니까? 아, 엄청나죠. 그 볼륨 일부러 크게. 예. 큰 거 갖다 놓고, 예. 자기들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같아 보이는 집회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 마이크도, 스피커를 그 집회, 반대쪽으로. 예, 반대쪽으로, 우리 쪽으로 합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네. 언젠가 보니까, 대거 그 경찰버스 앞에 네. 전세버스를 대어두고, 네. 그 집회 끝난 다음에 그 전세버스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분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걸어서 온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 좀 전까지는 그러니까 시국회의 대변인 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보니까 저 일정,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참여연대, 예. 지금 뭐 창립 기념행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1994년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19년 전 햇수로 20년 예. 창립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맘때 특히 가능하면 9월 10일을 맞춰서 창립 기념 행사 겸 후원의 밤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무처장님께서는 참여연대 언제부터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창립 멤버는 아니고 95년 5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95년요? 저 스스로는 공채 일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 동료들은 너는 낙하산 일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예. 참여연대 하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참여연대 가면 그 축구 모임이 있는데 그 축구 이름이 공참여연대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해소 사실상 활동 중지 상태니까 해소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피에 빠진 그 팀원들이 지금 모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단체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1라운드에서 붙었던 팀이 바로 성공회대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러시군요. 예, 성공회대 교수님들 그 연세들도 좀 더 많고 그러니까 방심하고 나갔다가 완전히 졌거든요. 그분들이 수요일마다 팀워크를 맞춰 오신 분들인데 젊음 하나 갖고 붙었다가 조직력에서 완전히 깨졌죠. 공참여연대. 그다음부터는 제가 활약상을 못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팀입니다. 그냥 연대의 의미를 둔다. 예, 연대. 예. 그 참여연대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듣고 이뤄지는 힘을 얻습니다만 구체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대략 이러이러한 활동을 한다라고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주의하고 인권을 지향하는 단체인데 네네. 그 방법론은 권력의 횡포나 남용을 감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권력하면 이제 사법부, 그다음에 국회, 정치인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권력의 부정부패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거가 되겠고요. 네. 사법감시라고 하면 이제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하는지 등등이겠고, 정치개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기업 권력, 돈을 가진 사람의 권력도 감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진행하고 있는 갑을 개혁, 그러니까 을의 위치에서 갑의 횡포를 견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운동도 참여연대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국정원 그 대선 개입 반대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권력 감시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저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정의나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국경을 넘어서 좀 더 보편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할 수 있는 국제 인권 운동이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이라든가 이번에 남북한이 긴장이 고조됐을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로 가자라는 캠페인 같은 것도 같이 했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저희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여연대 하면 무슨 뭐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이만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회원들이나 시민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참여연대 아카데미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참여연대 사무실 그 공간에서는 매주 크고 작은 문화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콘서트, 작은 전시회도 있고요. 예. 시민 모임들도 많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노래패도 있죠? 참여연대 노래패도. 네, 참 좋다라는 노래패가 있습니다. 예. 국정원 시국회의 촛불 집회에도 몇 번 나가서 노래를 했고요. 네. 사실 그 크고 작은 현장에 가서 노래로서 연대를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공연도 하고 하는 굉장히 관록 있는 노래팀입니다. 제2회 5.18 가요제, 재작년에 열렸던 5.18 가요제, 그 수백 대 그 10의 그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입상을 했었던 팀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참여연대 지금 활약상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소위 진보라고 얘기되어지는 곳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참여연대 활동상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차이점은 혹시 이념 노선 차이인가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만. 경실련은 저희 300격, 시민운동의 300격인 단체죠. 네네. 그런데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그 창립 당시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네. 경실련은 상대적으로 경제 정의를 강조했고, 참여연대는 초기에 권력 감시라는 걸 상대적으로 강조했던 의제의 차이도 약간 있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차이는 저희는 민주화 운동의 연장에서 네. 막 그때 성장하고 있던 노동운동이라든가 네네. 진보적 대중운동과도 긴밀히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보적인 연대 노선을 갖고 있었죠. 그 점에서는 경실련과는 약간 차이였습니다. 경실련은 경제 정의라는 의제에만 집중하겠다. 입장에서 보면 참여연대는 이름이 연대니까요. 네. 같이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뭐 이념까지는 몰라도 네네. 조금 그 활동의 패턴이라든가 하는 것이 참여연대가 상대적으로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평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낭만 고양이님께서 듣다 보니 이태호 사무처장님이시군요. 저도 참여연대 회원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배트 미들의 From a Distance는 지금 걸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러세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통화 끝나면서 그 노래 들어야 되겠네. 예. 로즈님께서 그리고 또 인간백정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활동비는 어떻게 조달하시는지요? 또 후원 관련 방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저희는 권력감시 단체니까 네네. 일단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시민단체, 시민활동을 하는데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저희는 권력감시 단체로서 네. 정부가 주는 그 보조금이나 혹은 정부와 계약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체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데 98년부터 정부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의 회비로 충당되는 재원이 저희가 하는 사업을 통한 수익까지 포함해서 한 80%에서 85% 됩니다. 예. 그리고 한 15%는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적자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이번 같은 후원의 밤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추가로 후원을 요청하든가 아니면 비회원인 시민들께서도 누구라도 한 푼씩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참여연대를 연대하는 차원에서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해서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참여연대 그 홈페이지 이런 곳에 가면은 후원 방법이 자세히 있겠군요. 저희 지금 참여연대 사이트에 오시면 회원에 가입하실 수도 있고 네. 또 회원에 가입하시지 않더라도 비회원으로서 창립 19주년을 맞춰서 저희 참여연대에서 소액 혹은 거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보자. 지금 창립 기념식 겸 후원의 밤 행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죠? 예, 내일이죠. 6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립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이면 1층에 있는 그 넓은 곳. 예, 1층에 있는 넓은 가수들은 예. 굉장히 싫어하는 공간입니다. 음향이 너무 안 좋다고. 그렇죠. 예. 하지만 넓어서 저희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관비도 꽤 비싸게 나올 텐데. 예. 네. 자, 국민참여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참여연대를 대하는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참여정부 시절에는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네네.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완벽하지 않았고 심지어 FTA 같은 경우는 전혀 뭐 토론도 없이 밀어붙여가지고 나중에 큰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는 소통 채널이 많이 열려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는 특히 광우병 촛불 집회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굉장히 경계하거나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시하는 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정부 와서는 그걸 조금 개선하겠다고는 약속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뭐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태도나 입장 표명을 보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이건 시국회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조직을 꾸리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조직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럼 앞으로 이 촛불은 어떻게 되어갈까요? 국정원 이 대선 개입 혹은 정치 공작을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은 아주 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여러 번 저희 시국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 뭐 그 공안 사건을 보더라도 국정원이 그냥 자기를 개혁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네네. 계속해서 거기도 움직이고 있고 거기도 여전히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 싸움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 너무 굉장히 강력한 구조를 만들어서 하면은 그 하는 단위들도 굉장히 힘이 될 뿐더러 또 이 국면이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여러 가지 국면을 거치는 동안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접촉면이 적어질까봐 저희는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강력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거나 의사결정 구조가 분명한 것을 할 경우엔 물론 이게 좀 단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래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신축성 있게 많은 분들의 역할을 다양한 방식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시국회를 운영하는 게 좋겠고, 그러려면 최대한 자율성을 갖도록 참가하는 단체에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안진걸 씨가 우리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안진걸의 을아차차라는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희망도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태호 사무처장님에게 안진걸이란 이게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예. 진짜 참여연대가 배출한 아주 걸출한 문제적인 사회자이자 활동가죠. 그리고 정말로 울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 안진걸 처장이 정말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진걸 처장에 칭찬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막 문자는 많이 오는데 정작 안진걸에게 연결하려면 잘 안 된다 하는 주변의 지적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달라. 이 방송을 빌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운명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합니다. 극동아시아에서 가장 바쁜 시민단체 활동가 또는 안진걸은 두 가지 상태다. 잠을 자고 있거나 말을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만, 어떤 이런 에너지 넘치는 그런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여있는 곳 참여연대, 그리고 그 참여연대가 햇수로 20년 그리고 19주년을 맞는 창립기념식과 후원의 밤을 내일 오후 6시 반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합니다. 누구나 가서 참여할 수 있고 공연도 즐기고 그리고 얘기도 듣고 또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나중에 품앗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처장님 오늘 그 말씀 고맙습니다. 아, 긴 통화, 예, S였습니다. 자, 저도 틈나는 대로 이 시국회에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 곡으로요. 우리 매트 미들러의 예, 곡, 바로 이태호 처장님도 좋아한다고 하는 곡을요, 신청곡으로 듣습니다. From a distance, the world looks blue and green, and the snow-capped mountains. 불세출의 여성, 백인, 블루스 싱어였었던 제니스 조플린의 일대기를 다뤘던 영화 The Rose에 출연했었던, 그래서 그 사운드 트랙이었던 로즈를 부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바로 매트 미들러의 노래였습니다. From a Distance 신청곡으로 들어왔고요. 우리 이태호 사무처장님도 좋아하는 곡이라고 했습니다. 메리구님 오늘도 힘찬 한 주를 부탁합니다. 주말 추적 60분 잘 봤습니다. 관심 없던 국민들도 KBS라 채널 돌리다 보신 분들도 많겠죠. 국정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신 분들 생겼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추적 60분이 리모델링 된다는 기사가 국정원 관련 방송하자마자 늦었지만 그나마 방송 뭔가요? 걸리적거리면 바로바로 정리 들어가나요? 안타까운 현실임을 다시 느껴지네요. 그래요. 추정 60분 제작진 교체 결방 논의 색깔 바뀌나라고 하는 그런 링크해 주셨습니다. CBS 노코뉴스 김소연 기자의 제작진 교체와 함께 결방이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방송이 한계라는 것, 특히 이명박 정권부터 계속 논의되어지고 싸우고 그렇습니다만 참 그렇기 때문에 대한 언론의 필요성이 더더욱 강해진 것이고요. 있던 기왕 있었던 방송도 모자라서 종편 곧 재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다가 스리슬쩍 모두 재인가해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밑덕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tomorrow. 만혜님 참여연대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손병희님 오늘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남은 오후도 행복하세요. 올려주셨고요. 예. 예. 자, 질산칼류님 그전엔 2시에 깨더니 이젠 12시에 잠이 깨네. 그렇군요. 밤에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군요. 원래는 솔트피터님 닉네임이셨군요. 시생님, 소녀님 모두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텐트메이커님, 촛불시민과 민주시민들이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후원에도 이제부터 적극 나서자. 이게 말이죠.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한 나라, 심지어 지금은 좀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19세기에 많은 시민들의 풀뿌리 모임들이 중심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예. 그것이 미국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엔 많이 퇴색됐습니다만. 북유럽의 복지국가 가능한 것, 드높은 민주주의 가능한 것, 바로 노동조합들과 또 협동조합이라고 하죠. 협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약간의 비용은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불렀던 촛불의 노래 들으면서요. 내일을 기약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폐회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뜨거운 촛불로 민주주의 지키려는 노래, 촛불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세상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리라.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광장에 나가 우리 원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 저 자유와 민주와 원칙의 대한민국, 우리 노래소리가 그대에게 들리는가. 뜨거운 촛불로 민주주의 지키려는 노래, 촛불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자유와 민주와 원칙의 대한민국. 뜨거운 심장 소리 우렁찬 툭불의 함성, 너와 나 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리니 이젠 지켜지리라 우리가 지켜내리라 모두가 자유로운 내일을 위하여. 라디오 메모입니다. 비폭력 대화 1단계 교육 안내입니다.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장소는 전대 정문 앞 온리 유 하우스입니다. 신청은 한국 NVC 센터 서울전화 325-5586입니다. 국정원 시국회의에서 이대로 끝낼 수 없다. 특검합시다라는 이름의 서명운동을 마련했습니다. 서명운동은 검찰이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외에 누가 이 거대한 음모와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 또 국정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부각된 불법 행위의 의혹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www.antiba.nis.net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평화로운 관계를 위한 교육, 비폭력 대화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비폭력 평화교실 소식입니다. 9월 7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책만세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 문의는 010-5183-0191입니다. 제4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심포지엄 소식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간 동안 2013 한국 민주주의 위기 진단과 재민주화를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참여합니다. 느티나무에서 열리는 강좌 소식입니다. 문학으로 보는 중국 현대사, 나를 찾아가는 스타일링 워크숍 5기, 복지국가와 나,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삶을 위하여 등 총 17개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느티나무 홈페이지 academy.pspd.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4차례 방송되는 라디오 메모에 공지나 행사 안내를 하실 기관이나 단체는 행사 열흘 전 국민TV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radiomemo2013@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메모를 마칩니다.